캐릭터 소개. 제 이름은 오중훈이고요. 남자입니다. 나이는 19살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목소리를 해도 돼. 직업은 직업은 사육사고 동물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은 괴이 현상. 괴이한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은 영혼 절단 심해 죽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고 힘은 보통이지. 보통, HP 보통, 민첩 보통, 외모 평범, 키 평범, 지능 평균, 모든 게 다 보통인 사람. 그리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고졸, 성격은 과묵합니다. 과묵하지만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솔직한 타입입니다. 이성을 유지하는 것도 보통. 특수 능력은 포박. 왜냐하면 동물 조련사니까 포박. 그리고 친해. 육감, 생물학입니다. 그러면은 오종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소에 이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동물들을 보고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졸하고 서울대공원에 가가지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니까 받아줬죠. 그렇게 쉽게 취업이 되다니. 대단합니다. 대신에 너를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 임무를 맡길 테니까 이걸 잘 해봐라 해가지고 오종우는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제휴를 맺은 동물원에 새로운 동물을 받으러 계약을 하러 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선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동물원의 최고참 우리 김철수 아저씨가 50세 된 김철수 아저씨가 함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빠 버리네요. 그래서 그 두 명은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인천공항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오종훈과 김철수 아저씨는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오종훈은 뭘 하고 있나요? 오종훈은 과묵하기 때문에 딱히 말을 누가 걸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수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야 임마. 오종훈은 반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저씨라서 한국 아저씨라서 반말을 합니다. 직속 후배이기 때문에. 야 임마 해외여행엔 좀 나가봤냐? 해외여행은 처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뭐뭐 했습니다 말고. 이게 편합니다. 해외여행도 안 나가보고 뭐 했냐. 20살이나 된 놈이. 집이 가난해서 비행기를 못 타봤다고 말합니다. 야, 집이 가난해서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그냥 원래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야 너 말이 있어야 관객들 앞에서 동물들이랑 공연도 하는 거야. 일할 때는 잘할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해봐.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로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계속 대들면은 실전에 강한 타입. 계속 대들면은 너 내가 좋은 얘기 안 써준다. 추천 안 해줘. 빨리 비행기 타러 가자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수화물을 이제 맡기고 표를 받습니다. 네, 표는 8시 40분 24게이트로 가시면은 미국행 비행기가 있습니다. 표도 받고 수화물을 맡기고 몸 수색도 받은 후에 이제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종훈은 지금 어떤가요? 오종훈은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왜 꺼내냐? 오종훈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위해 이어폰을 꺼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이륙할 때 어떤가요 지금? 오종훈은 점dom합니다. 처음 타는데? 처음 타면 신기하는데. 신기해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묵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김철수 아저씨는 답답한 오종훈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스튜어디스를 불렀다. 아직 이륙한 후에 삥 하고 이제 안전벨트 풀러도 될 때가 오면은 여기요!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주를 크삭크삭 따가지고 꾹꾹꾹꾹 김철수 아저씨는 잠을 들었습니다. 이 술 냄새.
아유, 시끄러운 사람. 자니까 얘기하는 거야. 시끄러운 사람은 질색이야. 자, 오종호는 이어폰을 꺼내서 뭘 하고 있나요? 오중훈의 육감을 발휘해서 주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사위 2개를 굴려서 육감이 특기이기 때문에 5 이상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6 성공입니다. 자, 육감을 이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요. 살짝 꺼림칙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답니까? 끝입니다. 오중훈은 하지만 주위 승객들은 그냥 기대감에 찬 그 표정으로 너무 기대돼. 미국 가서 뭐 하지? 이러고 이제 이런 오중훈은 영화를 즐거운 봅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네, 영화를 보다 잠에 듭니다. 네, 그로부터 2시간 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종훈이 눈을 뜨자 주위는 정적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몸은 군데군데 아프지만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오종훈은 옆에 철수 아저씨가 괜찮은지 철수 아저씨를 두드려 봅니다. 왜 그래 마? 왜 때리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철수 아저씨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야 생기긴 뭐가 생겨? 하고 두리번거리던 철수 아저씨도 이제 주위가 어두운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종훈은 다시 한번 육감을 활용해서 주변을 탐색합니다. 네, 해보세요. 오,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했네요. 줄을 봤더니 엄청나게 불길한 느낌이 들고 살짝 쇠 냄새가 납니다. 쇠 냄새? 피 냄새인가? 야 종훈아 야 어두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넌 깨어 있었냐? 아니요, 저도 잠들었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스튜어디스라도 불러서 상황을 물어봐야겠는데 하고 버튼을 누르지만 스튜어디스는 오지 않습니다. 일단 오종훈이 불을 밝힐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야 불 피울 거 있냐? 손전등 없어? 손전등? 손전등은 없지만 휴대폰을 꺼내겠습니다. 휴대폰 있습니까? 휴대폰은 누구나 갖고 있죠. 휴대폰 그거 어플을 이용해서 손전등을 켭니다. 야 나도 휴대폰 있어. 그래서 이제 철수 아저씨도 휴대폰을 꺼내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 순간 철수 아저씨와 오종훈의 눈에 비치는 것은 흩어진 침과 엉망진창으로 박살이 난 좌석과 쓰러진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피가 작은 그런 덩어리들, 사지가 찢겨진 사람의 시체들이 이렇게 소리가 오종훈은 절단된 걸 죽음을 무서워. 소리가 왜 이렇게 연기 톤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연기를 해야지. 그런 사지가 찢어진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발을 뒷걸음질치자 찰팍하고 물소리가 났습니다. 발밑을 바라보자 그 새빨간 액체, 피가 온 바닥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이성치 감소를 하겠습니다. 2 50이었는데 2가 감소돼서 48로 낮아졌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 이거 좀 상황을 알아봐야겠는데. 오종훈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옴짝달싹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혼자 가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야, 나도 혼자 가면 무섭다. 야, 나도 동물이랑만 있었지 피랑 시체는 처음 본단 말이야. 같이 가긴 해야지. 혹시 더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말합니다. 야, 그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를 탔으니까 우리 비행기 앞쪽으로 좀 가보자. 오종훈은 철수 아저씨를 앞세우고 어깨를 붙잡고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네, 철수 아저씨도 무섭지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이코노미와 그 비행기 앞부분에 조금 더 좋은 이코노미 이제 사이에 화장실과 비품 보관실이 있습니다. 오종훈은 비품 보관실에서 먹을 것을 챙기자고 합니다. 야, 피투성이가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먹으려고? 음식이 넘어가냐?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니까 음식을 챙겨야 합니다.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닐 거야?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확인만이라도 해보자고 말합니다. 아니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한단 말이야. 14시간 뒤에. 아니 지금 비행기가 도착해요 이게? 사람들 다 죽고 찢겨 있는데 뭘 비행기가 도착해 미국에 도착하기는. 지금 비행기 추락했어? 안 했잖아. 제대로 날고 있단 미국으로 말이야. 가고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세요 아저씨? 그러면은 비품 보관실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자고요. 아직 그럼 확인을 하고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직 추락 안 한 걸 보면은 이제 기장실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음식을 확인하고 기장실로 가보자. 네. 비품 보관실에 옵니다. 철수 아저씨가 비품 보관실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럼 기장이 있는 곳으로 다른 승객들을 살핀 후 기장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이 비행기는 고급 비행기여서 이제 운전석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 아저씨와 오종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있던 계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냥 이코노미보다 살짝 좋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 딱 갔습니다. 그 순간 의자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오종우는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려서 이성치를 깎겠습니다. 하나만 굴리세요. 1 별로 안 깎거든요. 47. 거기 누구예요? 뭐야. 징그러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승무원 복장을 입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저씨 뭔가 의심스러워요. 저 여기 있느라 너무 무서웠어요. 큰 폭발음이 들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주위는 다 이렇게 사물에 죽어 있었어요. 아저씨 뭔가 의심스러워요. 저희 둘 말고 여기 저 여자가 혼자 살아나왔다는 게 의심스러워요. 혹시 저 여자가 이 사태의 주범만일까요? 여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저씨 여자의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의심하다니. 야 임마, 여자를 의심하면 어떡해? 울고 있잖아. 아이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아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이놈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얘기 사과해. 얘기 듣기는 뭡니까? 얘기 사과해. 아니요 아저씨. 승무원이라 일단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직 의심이 풀리진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포박 기술이 있는데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묶고 같이 다니는 건 어떨까요? 엄마 묶을 거면 널 묶어. 에이 승무원을 왜 묶어?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울고 있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야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 사람이 뭘 해? 아저씨 우리 둘은 서로 알고 있지만 저 여자는 여기 혼자라고요. 저 여자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저 여자가 이 사태를 벌인 주범이라고요. 아니 고졸 학생 이렇게 의심이 많아. 제가 포박할게요. 어떻습니까? 이 포박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은 당신을 두고 가겠습니다. 저희와 포박 전체로 같이 하겠습니까? 전 왜 묶으시려고 합니까? 의심스러워서요. 전 절대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철수 아저씨는 계속 오종훈을 혼내고 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임마. 철수 아저씨는 오종훈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갑자기? 데미지 판정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때려? 6! 자, 오종훈은 6의 데미지를 입어서 HP가 14가 남았습니다. 아저씨 왜 때려요? 엠마! 빡! 너 씨. 정신 안 차려! 왜 때려요?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리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슬퍼하는 여자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포박하고 같이 다니겠다고요.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저희 여기서 갈라지죠. 아저씨는 저 정체 모를 여자랑 같이 가세요. 그래.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랑은 할 수 없다. 자, 승무원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소개팅. 저는 동물 사육사를 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승무원을 하고 있는 전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얘기를 하고 기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오종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종호는
저 사람들과 같이 가기 싫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는지 확인한 후 다시 뒤로 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원래 있었던 이코노미석과 비슷하게 좌석들은 뒤집어져 있고 피는 고여 있고 사람들의 죽은 시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중호는 일단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싫기 때문에 일단 시체가 없는 화장실과 비품보관실 그 사이 복도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까? 네.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다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오중호는 경계태세를 취하. 처벅처벅 처벅처벅 통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아까 그 철수 아저씨와 선수지 승무원이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제가 뭘 하든 말든 우린 이제 상관없는 사이 아닌가요? 누가 놀래키니까 화를 내서 하는 말이다. 놀래키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놀라지. 아저씨가 이상한 거예요. 왜 놀래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자식이! 철수 아저씨는 주먹을 또 휘두릅니다. 또 때리려고요? 저도 때릴 거예요. 철수 아저씨는 주먹을 때립니다. 에이 됐어. 철수 아저씨는 선수지 승무원과 함께 통로를 지나서 그냥 다시 뒤로 걸어갑니다. 아저씨 어디 가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래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오정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중호는 그 두 사람을 조금 멀리에서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미행처럼. 오종훈이 바라보자 철수 아저씨와 승무원 2명은 점점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코노미석을 지나서 통로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 거지? 저기는 화물보관실 쪽인데. 계속 무척 멀리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까? 그 두 사람이 화물 보관실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들립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일단 아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종호는 다시 와서 비행기 창문을 열어봅니다. 비행기 창문을 열었더니 바깥에는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어두운데 달 하나 보이지 않고 밤이라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어둠만이 창밖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종호는 이게 꿈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어둠에 오종우는 이성치를 한 번 더 굴립니다. 그 이성이 또 깎입니다. 2가 깎여서 45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한 것이 아닙니까? 오종호는 육감을 발휘해서 사태를 좀 더 파악해 봅니다. 이젠 육감으로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육감이 특인데. 육감은 그냥 추측이지. 왜 감이지 감. 왠지 느낌이 이런 게 육감인데. 오종호는 이 비행기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과감히 비상구 쪽으로 다가가 비상구의 문을 열어봅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더니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과 똑같았습니다. 한 발을 밖으로 빼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은 느껴집니까? 바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종호는 그 기내에 있는 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등구전 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비상구 문 밖으로 떨어뜨려 봅니다. 짐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오종호는 비상구 문을 닫습니다. 그 사이에 뭐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 사이에 아직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오종호는 할 수 없이 화물보관실 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화물보관실 문 앞에는 아저씨와 승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켜봅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얘기가 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가서 다가봅니다. 아저씨가 눈치챘어. 야, 뭐 하는 거야?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어? 뭔가를 알아내신 것 같아서요. 알아내든 말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아저씨 계속 소리칩니다. 아저씨가 저 승무원한테 위험에 빠질까봐 보고 있는 거라고요. 아저씨 도와주려고. 야, 이 멀쩡하고 승무원을 왜 계속 의심해? 이렇게 시비해요 자꾸. 아저씨를 도와주려고 보고 있다니까. 너가 뭘 도와줘?
아저씨, 저 승무원이 아저씨 공격하면 저 도와준다고요. 승무원을 왜 의심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왜 의심해? 아, 여기 우리 둘은 확실히 서로를 알고 있지만 저 승무원은 갑자기 혼자 살아나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걸었다고요. 저 승무원이 이 처참한 이것을 주범일 수도 있다고요. 어디서 이상한 소설 같은 거나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소설 같잖아요. 이거 현실이야. 아, 나한테 말하지 말고 빨리 뭐 해봐야 알아낸 게 있으면. 아저씨와 승무원은 화물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종은 너가 합니다. 따로 들어가? 응.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간 화물 보관실은 비행기 1층, 2층이 뚫려 있는 엄청 커다란 창고였습니다. 그 안에는 승무원 승객들의 짐들이 캐리어와 작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위에 짐까지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사다리도 있고 계단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종훈이 들어갔더니 철수 아저씨는 계단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려고요? 넌 몰라도 돼. 도와줄게요. 얘가 이미 올라왔는데 뭘 도와줘?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기다릴게요. 철수 아저씨는 올라가더니 뭔가 뒤적뒤적 하더니 캐리어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 맞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승무원한테 승무원한테 존댓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맞아요. 나한테 반말하더니. 여기 캐리어에 김영수, 김민철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김영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맞나요? 네, 승무원이 아, 맞아요 하고 여기 밑에서 소리를 쳐줍니다. 철수 아저씨는 김영수, 김민철이라고 써 있는 가방을 들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을 내려가서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응? 열쇠? 아저씨 그거 어디서 난 열쇠예요? 아저씨 그거 무슨 열쇠예요? 몰라도 돼. 정말 슬퍼합니다. 아저씨가 캐리어를 들고 이제 열쇠를 꽂으려고 하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화물 보관실 안쪽에서 굉음이 들립니다. 으아! 자, 비행기 뒤편의 구멍이 또 뚫리면서 어떤 커다란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생명체는 저게 뭐지? 꼭대기에는 수많은 눈알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가로 세로 찢어진 입 같은 것이 뻐끔뻐끔 움직이며 징그러워. 피리 소리 같은 선율을 끊임없이 내뿜고 있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만 사람들은 이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제 오정우는 이성 수치를 체크하겠습니다. 35가 되고 철수 아저씨부터 시작합니다. 저 괴물이 뭐야? 하고 철수 아저씨는 처음 본 괴물 보고 놀란 듯이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백면치 주사를 굴려야 되는데 아저씨는 85. 아저씨는 도망에 성공합니다. 아저씨는 저기 뭐야 빨리 도망가야 돼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는 승무원 차례입니다. 승무원도 성공했습니다. 승무원도 철수 아저씨 저도 같이 가요. 그래서 승무원도 도망갑니다. 저 승무원이 문제야. 자, 오종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종훈도 도망갔죠. 오종훈도 괴물 싫어. 오종훈도 성공했습니다. 예! 오종훈도 뛰쳐나왔습니다. 예. 세 명은 화물실에서 무사히 탈출하였지만 5분도 되기 전에 그 괴물이 벽을 계속 뚫고 비행기를 완전히 추락시킬 것이 느껴집니다. 안돼. 진짜 죽겠어요. 오종훈이 나왔더니 승무원은 밖에서 아저씨한테 그 캐리어 열쇠를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더 가까이 봐서 지켜봅니다. 그 캐리어와 열쇠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아저씨 이것 봐요. 이 여자 다 알고 있다니까요. 철수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철수 아저씨는 그 가방을 열어봅니다. 트렁크 안에는 50cm 정도 되는 원통이 있었습니다. 그 원통은 처음 보는 수학적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뭐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안 주면은 우린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계속 승무원을 얘기합니다. 철수 아저씨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걸 달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걸 만져보지만 뭔지 잘 모릅니다. 오정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종호는 승무원을 포박하자고 말합니다. 아저씨, 이 여자 뭔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여자를 빨리 포박해요. 철수 아저씨는 원통을 들고 계속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혼란에 빠진 듯 보입니다. 당신 전수지 다 알고 있지? 아는 걸 빨리 말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당신에게 이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모든 게 다 잘 끝날 수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당신의 정체가 뭐야? 전 인간이에요. 인간? 저는 인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전 승무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알고 있는 주세요. 거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오종호는 승문쌤 치고 아저씨에게 무력으로 원통을 뺏어서 승무원에게 줍니다. 승무원이 통을 받아들자 그는 그것을 쓰다듬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러자 그것은 당신들의 시야를 빼앗는 빛을 내더니 귓전에 쇳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이제 협력에 감사한다. 담례로 빼앗아버린 시간을 돌려주겠다. 라고 감정 없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순간 철수와 오종우는 의식을 잃습니다. 정신이 들면 오종우는 공항 로비 벤치에서 깨어납니다. 악몽을 꾸고 있었는지 왠지 심하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 꿈을 꿈의 꾼것 내용을 같아.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오종훈의 귀에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립니다. 그것은 지금 막 그 두 사람이 타야 할 비행기 편의 안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수화물 검사장으로 향하는 당신은 앞서 걸어가는 두 남성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캐리어에는 김영수, 김민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당신은 어째선지 오싹하고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